이준석 지금 현재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가 30대의 네. 나이로 청년 세대가 정치를 좀 바꿔가고 있나? 저요? 네. 여기 청년이 없어서. 네. 법적으로도. 우린 다 아니지. 네. 그 이준석 지금 당 대표가 선출이 된 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당연히 이준석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아, 진짜요? 네. 중간에 쓰다 버릴 카드가 필요하거든요. 항상 청년들이 늘 그 정치권에서 어떻게 소비되느냐를 지켜보면 위기 상황이 닥치면 당에 대한 세신의 어떤 카드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버려요. 그래 왔잖아요. 저희 이전에 뭐 청년 무슨 비례대표 했던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그때 뭐 김광진이라던가 그 지금 뭐 정치하는 엄마들 있던 장하나 의원인가 그런 분들 지금 다 공천 못 받았잖아요. 그 나름 그 초선 의원을 해가지고 비례대표 했을 때 존재감도 있었단 말이에요. 기억해보면 그래요. 근데 다 날려버리거든요. 그거는 이제 기존의 이 노회한 정치권이 어떻게 젊은이들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를 활용하고 버리느냐 그건데 저는 이번에 그거를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같고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걸어온 어떤 그 길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박근혜 키즈로 시작을 했잖아요. 이준석은 그러니까 이게 예능을 나가기 시작하고 TV를 나가기 시작하고 방송을 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벌써 한 10년을 지금 그 사람들이 TV를 틀면 계속 나오고 라디오 들으면 계속 나오고 이제 그 인기도를 막 쌓아놓은 거예요. 인지도를 쌓아놓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저쪽에서 자리를 준 케이스가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든 뚫고 나가서 존재감을 이제 확인하면서 어떤 그런 게 나온 케이스가 아닐까. 그래서 조금 다르게 대접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살짝 들어요. 한국 정치의 굉장히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가 정치 외부의 인기 스타를 정치권에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준석이 그런 케이스에 되게 잘 맞는 캐릭터이기도 하네요. 예. 어쨌든 30대가 정치에 한 나라의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됐다는 건 굉장히 큰 사건 아닌가요? 우리 청년 세대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군 가산점부터 해가지고 뭐 20, 30대 남성의 입장을 변호해준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우리 청년 세대라는 건 결국 20대, 30대 남성을 말하는 거나요? 저는 이준석 후보의 열풍에 그런 저도 그렇게 좀 있다고 보고요. 그걸 이제 전체 청년 세대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에서 청년이라고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한계죠. 청년이라면 20, 30대 남성을 생각하지 그러니까. 20, 30대 여성을 이미지화하지를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한국에서 인간의 표준이 남성 쪽에 멈춰 있으니까 청년 세대 대변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보수 쪽에서는 이렇게 나이 서열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그 힘과 권력을 이제 확 교체해 보는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쿠데타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자기 그렇죠. 군대 계급이나 나이 서열을 다 뛰어서 넘고서 자기네들이 윗대가리로 딱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종필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중앙정보부장 이런 걸 할 때가 30대 중반이었어요. 보수 쪽에서 어떤 게 있는 것 같았냐면 일단 저놈이 된 놈이야. 내지는 뭐 저놈이 뭔가 뭐 카리스마 있고 뭔가 이길 수 있어 하면은 오히려 그게 이렇게 그 압도당하는 어떤 힘 같은 게 느껴지면 거기에 그냥 이렇게 딱 꿇고 이렇게 좀 수긍하는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그런 오히려. 기억이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진보 쪽은 어떠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보 쪽은 약간 영주 체계 아닌가? 그러니까 봉건제 느낌 아닌가? 그러니까 각 지역에 뭐 광주, 뭐 경북, 뭐 이런 부산, 뭐 이런 지역의 맹주가 아시잖아요. 말을 안 해도. 모르겠는데요? 서울 어느 구는 누가 있는데 사실 그 사람의 이제 도장을 받지 못하면 그 지역에서 그렇지.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뭐 이런 구의원도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그게 있거든요. 더 오히려. 근데 그 체제가 결국 개파가 쫙 짜여져 갖고 거기서 이제 서로 딜을 해가면서 이제 당내 지분을 이제 가져가는 건데 오히려 그래서 이 뭔가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진보적인 분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에 어른이 없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정말로 보수적인 분들이 우리 사회에 어른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본 기억이 있냐 곰곰이 생각해보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네. 우리 사회에 어른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사회의 변화를 바란다고 얘기하는 진보분들이 어른이 없어. 어른의 권위 같은 거에 되게 목말라 하시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폴레옹처럼 나를 따르다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젊더라도 저 사람만 따르면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그런 확신이 뭔가 들기 시작하면 오호. 나이가 어려도 따르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밌네요. 오히려 진보 쪽에서 그런 나이나 뭐 이런 거 더 따질 수 있다, 구조상. 네. 그 최근에 이제 그래도 이렇게 눈에 띄는 젊은 정치인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젊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많아진 건 사실인데 원체 너무 없었던 거라서 그렇지. 그 중에 두세 명이 좀 눈에 띄니까 많아 보이는 거지 전체 정치 구조로 봤을 때 여전히 소수고 그래서 이게 막 젊은 애들이 많아졌으니까 좋아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최근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는 저도 약간의 거부감이 있긴 했거든요. 그 어떤 의원의 행보가. 근데 40대라 그래. 40대.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도대체 정치를 난 뭘로 생각을 하고 있었지라는 생각을 완전히 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정치가 뭘까? 그 정치인들은 뭘까? 뭘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과 자기가 입법하고자 하는 법안을 위해서 퍼포먼스도 할 수 있는 게 정치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새로운 정치의 움직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들로 인해서 뭐 이들을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를 떠나서 정치란 뭘까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는 됐어요. 60대 여성의 옷차림이라서 더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의 한복 외교를 얼마나 칭송했었습니까? 네. 아니 중동 지방에 갔을 때는 그 머리 네, 맞아요. 히잡 히잡하고. 것도 정치인들이 옷을 입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단수가 높은 것으로 우리가 그동안 이해하고 칭찬해 왔었던 건데 왜 이 사람은 그러면 안 되냐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30대 그 뉴질랜드인가 거기는 이제 여성 네. 총리가 있고 그리고 뭐 미국에서 이제 그 젊은 그 AOC라는 그 오카시오 콜테즈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밑에서부터 네, 이제 치고 올라와 갖고 저렇게 그러니까 무서운 어떤 신인 정치인으로 이제 대접받고 있는데 지금은 SNS 시대의 뭐 이미지를 사용하고 맞아요. 이제 미디어를 잘 활용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제 얼마나 잘 사용하냐 그건 이제 양날의 검인데 그거를 능력이죠. 실패하면 이제 대개 또 한 번에 이제 나락의 길을 빠지기도 하지만 그거를 얼마나 잘 사용하는가가 오늘날 정치인이 가져야 될 되게 중요한 덕목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사람들한테 이제 어떻게 반응을 일으킬지. 우리나라가 사실 정치인들의 변화가 폭이 커요. 새로운 인물들이 영입되는 그게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많아요. 네. 그런데 정치는 안 바뀌는 거죠. 정치인은 바뀌는데. 그렇구나. 네. 사람은 계속 바뀌고 뭔가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고 뭔가 막 새로운 정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바뀌는 건 없어. 네. 내가 일상의 삶에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사회를 바꿔보고 여기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군소정당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 사회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청년 비례대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사람들의 자리가 왔던 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을 그동안 해왔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 그런 사람들도 이제 어떤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위기, 문화 구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얘기를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목사직, 그러니까 저기 성직, 그리고 장로라고 하는 이제 교회를 평신도를 대표하는 이제 그 두 축이 있잖아요. 네임 마이크를 든 사람, 썩은 마이크를 든 사람. 그 두 분의 입장 외에 두 포지션 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런 문제 제기들이 좀 있어 왔던 것 같아요.